오늘 제가 여기서 출마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사무실을 또한 공개해야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출마 선언이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동지 여러분까지 모시고 함께 마땅하다 싶어서 이것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읽고 드립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수리 후보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 중원지역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나는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곳 중원의 주민들을 찾아뵈면서 하나하나씩 그 답을 찾았습니다. 거칠어진 시민들 손을 잡고 때론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들으며 때론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는 질책을 들으며 청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뵈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중원구 주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제가 펼칠 정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중원구에 성인이 많이 사십니다. 저를 보러 중원을 찾은 친구들은 굽이굽이 비탈진 길을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곳 중원을 누비며 저는 소박하지만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을 더욱 존경하고 중원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피땀 흘려 얻은 과실은 오롯이 우리 시민들의 든든한 어깨 위에 놓여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성장이든 분배든 간에 혜택은 꼭 우리 시민이 골고루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이 항상 많은 것을 가지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더 가난해지는 그런 나라에는 행복도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언제나 약자의 생활과 생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입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과 학력에 따라, 부모가 사는 지역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불평등 구조를 거부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며 열심히 꿈을 갖고 노력하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지금의 비정규직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의 여성들이 평생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면, 지금의 청년들이 앞으로도 실업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지금의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일한 대가로 남은 여생을 불안하게 맞이해야 한다면, 피부색과 언어와 그 모든 것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윤수민은 그런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모든 불법과 불평등과 불공정을 거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1조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최소한의 복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대통령이 경제를, 민주주의를, 인권을, 평화를, 복지를, 역사를 마구 망가뜨리며 과거로 대한민국을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원구민, 성남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소득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하는 모든 종류의 반동과 후퇴를 가로막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원 국민 여러분, 요즘 부쩍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제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테러 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10시간 18분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는 정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테러 방지법에 반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무차별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테러 방지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테러법이고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여야 합의조차 거치지 않은 일종 국민 감시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원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전화와 이메일과 메신저와 카톡 모든 국민 기록을 국정원이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테러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버젓이 민주주의를 파기하는 그런 행위도 동시에 용납할 수 없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권력이 무섭습니다. 제가 권력의 피해자가 되본 적이 있고 권력에 의해서 감시와 고문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권력일지라도 권력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저는 권력이 들어올수록 이 말씀을 더욱 깊이 가슴속에 새깁니다. 권력을 두려워하는 제가 바로 권력을 쥐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간절함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대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체력이 다 고갈되어 가던 필리버스터 마지막 중에 저희 또 다른 20대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청년을 넣으면 검색어 1위를 저는 알바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글자 수 3개입니다. 20대 청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웃습니다. 왜냐고요? 수없이 많은 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글자 수 1000자, 2000자 제한이 있어서 그 제한에 맞추기 위해서 매 시간 지금 청년들은 글자 수 3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탓입니다. 청년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젊음도, 욕망도, 조열도, 사랑도, 꿈도, 희망도, 도전도 아니고 1위가 글자 수 3개이고 2위가 알바이고 이것이 2016년 대한민국 자화상입니다. 20대 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꿈을 꿨던 저 자신에게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50대가 된 지금 다시 한번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마지막 때 간절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 이상의 것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헌법 정신을 올곧게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법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몰아주려 하는 것에 반대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중원 주민 여러분, 저는 비례대표 초선으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힘은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두렵지만 더 큰 힘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시민들의 꿈을 키우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손 내미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시민들 곁에서 소통하고 보탬이 되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중원의 자부심을 키우고 중원을 더 따뜻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어 은수미 정치의 시작은 중원이었노라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경제와 일자리 전문가 은수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산업단지를 중원발전의 심장부로 바꾸고 4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중원 교육특구로 만들고 교육 환경만큼은 최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편에서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을 막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를 열고 출산과 보육만큼은 그래 국가가 해준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나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수호천사가 되어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보여주었던 성실함으로, 필리버스터에서 보여드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으로 중원과 성남과 대한민국을 따뜻한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한석 국민의당 후보께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금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당사자는 저희 두 사람이 만나도 좋고 범야권의 정당 시민단체가 함께 만나도 좋습니다. 어떤 조건이어도 좋으니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협법을 만들어가요. 개헌 정치권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무너뜨리고 있는 민생 살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무소속 김미희 후보는 야권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조건 없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과 결단에 우리 두 사람이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정한석 후보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저 은수미, 중앙 국민과 모든 후보들과 함께 진짜 변화 중원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수미 후보의 출마 선언을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검증되고 확인되었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검증된 은수미 후보가 성남중원에서 새롭게 진짜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 기자회견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소개할 한 3분 정도만 모시겠습니다.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선동대회를 총재인데요. 네, 최우선 기자님. 이 회견문에서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 대한민국이든 헌법이든 민주주의든 다 좋은데,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루신 일이고, 현재 상황은 선거로 후보를 선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한 이야기가 조금 없지 않느냐. 일종의 공약 같은 거. 지금 몇 가지 그 뒤에 뭐 산업단지하고 교육부터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은수미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을 한 가지 정도는 조금 깊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 홍보물이 곧 나갈 겁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문은 담지 않은 거고요. 저희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777 플랫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제가 홍보물은 주로 지역 공약 중심으로 홍보물을 지금 다 만들었는데요. 777 플러스 7가지 지역 공약, 777 플러스 7이라는 주제로 제가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그 첫 번째 공약이 판단 문제입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와 그 다음에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까지를 연계시키는 성남 전체의 경제 활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 공약을 첫 번째로 해서 약 7가지 공약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공약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그러니까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유치를 어떻게 제대로 해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이거 현재 그래서 그런 이제 처음에 설계 예산을 가지고 향후에 계속 추진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민간, 주민 다 합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하면서 예산을 하고 추진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주로 3,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4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물에는 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네. 한남 대인 신수 기자에게 얼마 전 김용기 기자입니다. 네. 제가 정환석 후보에게 그동안 수차례 전화를 계속 드려왔어요. 네. 이게 그 야권 분야인데 그쪽에서 그 유승민 후보 측에서 연락을 받아내고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제안이 안 들어왔다. 협의하자 이런 말조차 없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좀 예, 전 사실은 제가 이 혹여 야권 단일화가 압박으로 비춰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선대본부장으로 계시는 저희 시도위원님들께서 제가 경선 후보로 선정이 된 그 다음날 바로 야권 단일화 성명서를 내자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날 또 정한석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는 야권 단일화 할 수 없다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신 상황이어서 이 상황 이렇게 우리 야권 단일화 하자. 그리고 저쪽에서는 야권 단일화 못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방식은 좀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우선 선대본부장님들이 다 노력을 해주셨어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 다음에 노동계,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한석 후보님께서 오랫동안 호남향내 연을 가지고 계셔서 호남향내 고문인들이 여러분들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단일화를 촉구를 하고 어떤 조건을 원하시는 건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보 적합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한 일종의 다시 한번 경선을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저한테 오면서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셨던 모든 분들이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건 압박으로 비춘다 안 비춘다 이런 걱정, 이런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그냥 언급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해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야권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저는 우선 야권 단일화 안 된다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상을 못하는 이유가 저 정한석 후보를 믿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야권 후보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성남 탄석이라도 야권 후보가 더 얻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개헌 저지선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서민의 아들이고 또 노동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이어서 저는 정한석 후보께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준비하십시오. 서순식 변호사인데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은 들은 걸로 감안을 하고요. 정한석 후보하고의 그 야권연대 단일화를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단일화가 한다면, 안 될 걸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될 거라고, 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야권 단일화가 안 되었을 때, 과연 선거 전략은 어떻게 짜고 있는가? 그거는 뭐 생각을 안 했다니까 그 내용이 없겠죠. 근데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며칠 전에 국민의당 그 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벌써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단일화 없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다른 노선도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아니, 왜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기고 싶은, 특히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폭거를 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기고 싶어요. 제가 항상 중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는 그 순간 야권 단일화가 물거품이 될 거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은 간절하게 우리 모든 야권이 단일화의 손을 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불만 있고 누구는 희생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간절한 마음을 지금 빌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사람인데. 알파가 있습니다. 그래요? 뉴욕타임즈 손민용 기자입니다. 지난번 그 보궐선거에서 작년에 죽었죠. 그래서 정한석 후보가 신상진 새누리당 후보한테 졌어요.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 패일의 상당히 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에 과연 그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지난번 선거를 보면서 나는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이렇게 치르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실 텐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 중원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윤수미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각오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내보여 줄 것인가? 예, 그건 좀, 아니, 답변부터 드리면요. 전략을 놓치라는 건 지금은 아니죠. 근데 약속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자부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월화수목금,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의원이 된 후에도 월화수목금금으로 산다는 것이 저희 모습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선거를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깜짝 놀라고, 조금은 뒤흔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 굳어져 있는 패배감이면 패배감이고, 약간의 절망감이면 절망감이고, 어쩔 수 없지 뭐, 야권은 다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깜짝 놀랄 선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즐겁고, 우리 모두가 이러면 판 좀 바꿔보겠구나, 이러면 좀 시작 좀 해보겠구나, 이러면 웃음이 좀 쓸만하겠구나, 내가 써볼까, 이번에는 또 속는 셈 치고 그래 이번에는 투표 좀 해보자, 이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조금은 깜짝 놀랄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대략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지만 별도로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윤수미 후보가 우리 중원에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